unfold. 여러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독재자의 광적인 집착으로 시작된 납치,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영화 제작까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충격적이죠? 내가 데려오라고 했다. 이 한마디가 모든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체 누가, 왜, 어디로 끌려가야만 했던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에 답하려면요. 먼저 이 이야기의 악당이죠. 영화에 미치도록 집착했던 한 독재자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이 숫자, 2만,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김정일이 개인 영화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던 영화의 숫자입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는 물론이고요. 예술영화, 심지어 포르노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는 엄청난 영화광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 나라의 영화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맨날 똑같은 신파의 선전뿐이니까요. 국제영화제에서 상도 좀 받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욕망이 끔찍한 계획의 시작이 됩니다. 그럼 자신의 그 뒤틀린 야망을 실현시켜줄 사람으로 누굴 점찍었을까요? 그의 눈은 바다 건너 남쪽을 향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의 왕과 여왕, 신상옥 감독과 배우 최은희, 바로 이 두 사람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려했죠. 한국의 파워 커플. 하지만 속사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정부의 탄압으로 영화사 허가가 취소되고 파산 직전에 심지어 이혼까지 한 상태였어요.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려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약점을 북한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1978년 작전이 시작됩니다. 먼저 배우 최은희가 홍콩에서 영화 제안을 받고 갔다가 그대로 사라져요. 그리고 몇 달 뒤 사라진 전 부인을 찾으러 홍콩에 갔던 신상욱 감독마저 똑같은 방식으로 납치되고 맙니다. 이 납치 과정을 보면요. 정말 한 편의 첩보 영화 같아요. 해변으로 유인해서 모터보트에 태우고 차 안에서 머리에 자루를 씌우고 심지어 장발, 가발로 위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클로로포름으로 기절시킨 뒤에 공해상에 대기하던 화물선으로 옮겨 북한으로 데려간 거죠. 모든 게 정말 치밀했습니다. 북한에 도착한 두 사람. 그 후 5년 동안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 말 그대로 각기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가장 기이한 지점이에요. 최은희는 김정일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호화로운 별장에서 지냈습니다. 물론 끊임없는 사상 교육과 감시는 있었지만요. 반면에 신상옥 감독은요,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끔찍한 고문과 굶주림 속에서 정치범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지옥 같은 수감 생활이 4년 가까이 이어지자 신상옥 감독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는 죽겠다. 살아남으려면 일단 무릎을 꿇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김정일에게 거짓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를 씁니다. 살아남아서 탈출하기 위한 처절한 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3년 두 사람은 5년 만에 한 파티장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김정일이 직접 마련한 자리였죠. 상상해보세요. 죽은 줄 알았던 전 남편이 눈앞에 나타난 충격. 그리고 그 앞에서 독재자가 하는 말이 나 난쟁이 똥자루 같지 않소? 라니. 정말이지 초현실적인 장면이죠. 자, 5년 만에 재회했지만 여전히 납치범의 소나기에 있는 두 사람. 이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탈출하기 위해 인생 최고의 연기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바로 김정일의 완벽한 조력자가 되는 척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들은 목숨을 건 도박을 합니다. 최은희의 핸드백에 몰래 소형 녹음기를 숨겨서 김정일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녹취록처럼 김정일이 직접 납치를 지시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거죠. 훗날 세상의 진실을 알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자라는 총괄 제작자 덕분에 예산은 무제한이었습니다.
영화 한 장면을 찍겠다고 실제 기차를 폭파시키고요. 만든 영화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본의 고지라 스태프들을 데려와서 북한판 괴수영화 불가사리까지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역설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독재 국가에서 역설적으로는 예술가로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받은 겁니다. 이 기이한 환경 속에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영화를 만들며 김정일의 신뢰를 얻은 지 3년. 두 사람은 그의 의심을 완전히 지웠다고 판단했고 마침내 일생일대에 단 한 번뿐인 탈출 기회가 찾아옵니다. 8년간의 끔찍했던 억류 생활을 끝낼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무대는 오스트리아 빈. 영화 배급 미팅이라는 완벽한 위장 아래 마지막 탈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들의 탈출 계획 정말 영화 시나리오 같지 않나요? 감시원들에게는 일본 기자와 약속이 있다고 둘러대고 호텔 밖에서 미리 섭외한 조력자의 택시에 올라타는 겁니다. 당연히 북한 경호원들이 뒷쫓았고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미국 대사관에 도착하는 것. 모든 단계에 목숨이 걸린 계획이었죠. 오스트리아 빈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실제 자동차 추격전. 택시 기사에게 미국 대사관 빨리 라고 외치는 이 절박한 한마디에 지난 8년간의 고통과 자유를 향한 갈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대사관이 코앞인데 차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자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차 문을 박차고 나와서 미국 대사관 정문을 향해 그냥 달리기 시작합니다. 등 뒤에서는 북한 경호원들이 쫓아오고 두 사람은 살려달라며 망명을 외치며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두 사람은 미국 망명을 승인받고 그동안 모아온 비밀 녹취록을 공개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이후 신상옥 감독은 할리우드에서 닌자 키드라는 영화로 성공적인 재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1999년에야 꿈에 그리던 고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들은 과연 순수한 피해자이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예술가로서 최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독재자와 악마의 거리를 한 것일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속에서 피해자와 협력자의 경계는 여전히 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